네, 안녕하십니까. 김동현입니다. 자, 우리 시장이 어제 폭등을 했습니다. 폭등. 급반등 아니고 폭반등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은 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좀 헷갈리게끔 다시 또 단기적으로 하락폭이 좀 크게 나와 있죠. 그 부분을 제 생각과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지난주 바닥권에서도 사야 된다. PB밸류 0.82는 시장에서 매수권이고, 공매도로 인한 2차전지의 하락이 유독 한국 시장의 약세 요인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공매도 금지간 전면 금지 조치가 나오면서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강조됐던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죠. 반도체로는 이 시장의 하락을 되돌릴 수는 없다. 반도체가 지금 기대감을 많이들 가지면서 지금 상황은 아주 나쁘지만 엔비디아를 매개로 해서 AI 칩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SK 하이닉스의 글로벌 AI 칩 시장에서의 어떤 포지션, 이런 부분들을 근간으로 하여 반도체 쪽에 대한 여러분들의 눈높이가 상당히 많이 높아져 있을 텐데, 저는 계속해서 이 과대 낙폭의 원인은 2차전지이기 때문에 2차전지가 돌아나가야 시장이 저점이 나오고 상황이 심리적으로 수급이라는 건 마음이 안정이 돼야 돼요. 사람들이 불안하면 주식을 못 사죠. 내일도 더 떨어질 것 같은데 오늘 주식을 왜 삽니까? 내일 사지. 그렇죠? 근데 이제 시장은 그러한 어떤 불안감에서는 빠져나왔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결론 지어 말씀드리면, 오늘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면 사야 되는 거고요.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고민하시면 안 팔아야 됩니다.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고 갑니다. 왜냐하면 2시는 오늘의 포지션을 좀 그래도 결정을 좀 해야 되고, 지금 안 하면 늦지 않을까, 내일 후회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시간이니까 제가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갑니다. 살까 말까 하는 분들은 사시고, 혹 걱정스러워서 이걸 좀 팔아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은 걱정 말고 강력홀딩 하시라.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주식을 그냥 대충, 이렇게, 동전 뒤집듯이 동전 던져서 살까 말까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편안하게 저는 강하게 매수를 해도 된다. 사실 지난주에도 매수였고요. 저는 이번 구간이 과매도라고 보기 때문에 시장의 조정의 요인이 거의 제거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급은 강화되는 여건이고, 오늘 수급 안 좋지만 기반이 강화되는 여건이라서 오늘의 약세는 하락으로 가는 방향이 아니라 위쪽으로 방향을 돌려놓고 나오는 눌림이에요. 이건 사는 겁니다. 견디는 거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어떻게 그렇게 용감할 수 있느냐. 용감한 게 아니고요. 구조적인 이해를 하고 저는 그 구조대로 판단 결정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비슷하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장에서 가격은 어떻게 정해지는가? 이 주식시장뿐만이 아니라 말 그대로 마켓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거래를 하는 마켓을 개념으로 한번 이해를 해봅시다. 사자가 많으면 상승을 하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물건을 하나 시장에다 내다 팔 때도 이거 구하는 사람이 많네? 그럼 지난주에 10만 원에 팔던 물건을 이거 11만 원에 팔 수도 있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당연한 시장 논리입니다. 사자가 많으면 가격은 올라가는 거고요. 팔자가 많으면 가격이 내려가는 것은 시세의 기본 원리죠. 그런데 현금 보유자는 잠재적인 사자가 되는 거고 매수 대기자가 되는 거잖아요.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혹은 여러분들이 사는 게 현물이라면 현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잠재적인 팔자가 되는 거죠. 팔려고 기다리는, 눈치 보고 상황 보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팔자가 되는 거예요. 당연히 순수한 수급이, 그러면 이제 팔자와 사자가 매칭이 됐을 때 그 프라이싱이 되는 거 아닙니까? 가격 결정은 사자와 팔자가 균형을 이루면서 거래가 되잖아요. 그게 시세고, 그게 스팟 시세인데, 이거는 당연히 매도가 많이 나오면 점점 내려오겠죠. 그죠? 사람들은 10만 원에 살려고 내놨는데 10만 원에 던진 사람이 막 많으면 당연히 가격이 파는 사람들이 경쟁을 하니까 가격이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죠? 사는 사람들은 팔자가 경쟁하고 있으니까 내 가격을 내릴 수 있는 거예요. 더 싸게 팔 수 있잖아요. 살 수 있잖아요. 이게 순수하게 주식을 막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자와 팔자가 가격을 결정한다라고 1차원적으로 딱 접근을 해보세요. 그게 시장이에요. 주식시장의 분석, 주식시장에서 사자와 팔자를 분석하는 거예요. 그럼 가격이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싸졌느냐, 밸류에이션 이런 거 다 사자, 팔자를 결정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동안 문제가 됐던 거는 우리 시장의 고질적 문제, 그걸 이번에 2차 전지로 여지없이 그냥 발가벗겨져서 시장에 노출된 거예요. 공매도의 그 심각한 문제점이. 제가 이 주식시장에서 뭐 30년 가까이 있으면서 이 공매도 하루 이틀 받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은 저도 나름 이제 고인물이라서 그냥 받아들여요. 예? 그냥 받아들여 왔어요. 이걸 뭐 바꿀 수도 없고 뭔가 문제, 사회적으로 이슈가 돼야지 부각이 되고 그게 부각이 돼야 뭔가 변화가 생기는 건데 제도는 그렇게 바뀌는 법인데 그냥 조용히 지들이 원하는 대로 해왔던 시장이다 보니까 이게 그 일각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공매도는 필요한 거다. 뭐 공매도 순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저는 사실 공매도라는 걸 반대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미국의 공매도도 그냥 금융공학적 구조로 뭐 말 그대로 금융시장에서 만들어진 하나의 상품이라고 저는 보는데 1대1 매칭에는 사실 맞지 않잖아요. 그런데 팔자와 사자가 있으면 여기에 팔자와 사자가 원거래자들이면 사자의 돈을 빌려주는 대부자가 있고, 그죠? 그리고 팔자의 주식을 빌려주는 주식 대여자가 있어요. 예, 뭐 우리 시장엔 대차거래라고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그래서 1대1 균형에 2대1 균형이 되는 거예요.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팔자,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자. 그렇죠? 근데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누군가가 팔고자 할 때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빌려서 매도하는 게 공매도 거래예요. 이게 대차 거래죠. 일반적인 합법 공매도예요. 그걸 맞대응하는 포지션도 있어요. 신용거래, 뭐 주식 대출, 담보대출, 론, 주식 론 이런 게 돈이 없는 사람들이 돈을 빌려서 주식을 살 수 있으니까 그 양쪽 균형이 같이 발동하고 정상적으로 합법적으로 움직인다면 이거는 매칭돼 있는 수급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레버리지 효과로 변동이 크게 나올 뿐이지 뭐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시장 논리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문제가 있는 게 여러분들이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데 돈을 빌려줍니까? 증권사가? 증권사에서 주식 대출을 뭘로 해줍니까? 가지고 있는 주식을 담보해서 대출을 해주잖아요. 신용 증거금이라는 게 내가 돈 있는 만큼 거기다 레버리지를 쓰는 내가 갖고 있는 현금이 담보금이거나 담보 비율 140%를 맞추지 못하면 반대매매 해버리잖아요. 그건 신용대출이 아니에요. 담보대출이지. 그죠? 그러니까 돈이 있는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신용 똑같은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식도 당연히 주식을 빌려서 팔고자 하는 공매도 세력은 정당한 대가로 주식을 빌려서 시장에 팔아야죠. 그래야 상장 유통 주식이 거래가 되고 그 유통 주식이 거래가 되는 데 있어서 돈이 없는 사람들은 신용으로도 사는 거고 저는 신용 반대합니다. 일반 개인 투자는 신용하다 깡통차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신용 쓰라고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는 그런 신용이라는 것도 쓰는 사람들이 있고 그 신용이 있음으로 인해서 공매도의 반대급부에서 균형을 잡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균형이 맞지 않았던 거죠. 공매도는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네이키드 셀링, 갖고 있지도 않는, 빌리지도 않은 주식을 그냥 시스템이 허점을 이용해서 증권사들이 가지고 있지도 않는 물량을 매도 호가할 수 있는 걸 그냥 방치했단 말입니다. 무슨 근거로? 이거는 여의도에 통용되지만 제가 이 방송, 제가 토마토 방송에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2년 전이 한 몇 년 됐어요. 삼성증권에서 모 지점에서 삼성증권 주식을 유통주식보다 많이 잘못 주문 넣어가지고 난리가 났던 적이 한 번 있어요. 근데 그 매도 수량이 유통주식 수보다 많은 물량이 호가가 나왔다니까요. 완전히 노출된 거지. 이게 가능하다라는 걸.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런 일은 별로 뉴스가 크게 나오지도 않아. 쉬쉬하고 지나가 버려요. 이거 개인들 알면 큰일 나. 그런 일조차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번에 2차 전지에서 공매도 세력들이 아주 호되게 당했었죠. 7월 달에. 그 공매도 세력은 우리나라 증권사들도 당연히 해당이 돼요. 그리고 뭐 외국인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외국인들 중에 검은머리 외국인이 천지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여러분, 명찰만 외국인으로 달고 있지 실제로는 내국인이고, 그리고 진짜 그 미국계 뭐 유럽계 이쪽 투자자가 아니라 홍콩, 싱가포르 쪽에서 거래하는 건 다 우리나라 기관들하고 그 짬짬이에요. 그냥 같은 기관 투자자라고 보면 돼요. 명찰만 외국인 기관, 국내 기관일 뿐이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 비정상적인 하락은 공매도 세력들이, 그러니까 이거 주가 조작하고 비슷한 건데, 제가 단어 워딩 선택은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개념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주가 조작 세력은 범죄자들이에요. 그들이 그 주가 조작이라는 범죄를 저지를 때 어떻게 하냐면, 주포. 내가 주포면 내가 그 주식을 올리고 내리고를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통정거래 같은 걸 하면서. 서로 주식을 약속을 해가지고 얼마에 올리고 얼마에 팔고 하면서 가격을 왔다 갔다 거래량을 만들고 해서 가격 시세를 해먹는 거 아니에요. 영풍재지가 그 거래량이 어디서 나와요? 서로 짜고 그냥 주고받고 오재미 던지듯이 사고 팔고 하면서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래량을 그렇게 만들어 놓잖아요. 그럼 차트 보는 사람들 이 주식은 거래량 맞네 하고 단타치로 들어와요. 그런 사람들이 물량을 받아주는 거거든요. 근데 공매도도 똑같아. 지네들이 주식을 계속 팔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예를 들어 주가 조작 세력이 한 1,000억짜리 주식을 끌어올릴 때 몇 조를 가지고 한다. 그러면 내가 총알 두둑하고 돈이 뭐 1,000억짜리 주식 가지고 노는 데 있어서는 전혀 부족함이 없으면 그 주식 내 마음대로 그냥 주무를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공매도 세력들이 매도를 계속 할 수 있다라고 자신감을 가졌기 때문에 그냥 공매도 계속 치는 거예요. 계속. 뭐 명분도 없어. 그냥 계속 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약자고 분석력도 약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좀 안타깝지만 조금만 공부하면 사실 펀더멘탈이나 밸류에이션 업황 같은 전망들을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LG 에너지 솔루션 500조 이런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IR에서 한쪽으로 왜곡되게 지금 기사들이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분석을 저 같은 사람이 얘기를 해야지 그나마 여러분들이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매도 세력들은 안 빌려도 계속 팔 수 있으니까 내가 팔고 싶을 때까지 파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뭔가 자기네들이 봤을 때 이제는 좀 사들여도 되겠다 혹은 챙겨도 되겠다 하면 그때부터 이익 챙겨서 매도된 걸 청산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원 없이 팔 수 있는 걸 막아버렸어요. 나이스죠. 공급 측면에서는 제가 지난주에 명인복귀 시간에 이랬죠. 뭐 증권사들이 왜 신용 막아 놓느냐. 에코프로 BM 같은 종목을 왜 신용을 막아 놓느냐, 못하게. 그러니까 신용을 평상시에 써서 사던 사람들이 못 사는 거 아니냐. 그러면 공매도도 막아야지. 그죠? 말씀드렸죠? 매수, 매도, 신용, 공매도. 이렇게 해서 2대2 싸움이 돼야 되는데, 사자는 신용을 묶어버리고 팔자는 공매도를 마음껏 풀어주고 오히려 안 빌리고도 팔 수 있는 그런 불법 시스템을 방치해서 이 사달이 난 게 지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선거철 앞두고 있어서 사실 뭐 이런 것도 있죠. 어쨌거나 이제 번복할 수 없는 정책이 나왔어요. 그런데 어제 올라갔어요. 오늘 떨어지죠. 저는 우스갯소리 반 진담 반인데 오늘 많은 뉴스들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뭐 그냥 이건 뭐 제 내피셜인데, 공매도 금지 약발 하루 천하, 2차 전지 폭락, 공매도 금지한 뭐 글로벌 스탠다드를 어기고 공매도를 금지한 한국 증시 외국인 이탈 시작. 오늘 외국인 현선물 많이 팔죠. 마치 이 공매도 금지가 잘못됐다라는 양, 그게 카르텔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기사들이 아마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보세요, 나올 거예요. 왜? 제가 생각할 때 그 카르텔이 분명히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권이 있잖아요. 공매도라는 것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할 수 없지만 그 검은머리 외국인들은, 국내 일부 기관 투자자들은 땅 짚고 헤엄치던 거거든요. 금융시장, 특히 채권시장은요,
0.1%의 수익률에 목숨을 겁니다. 무위험 수익률 0.1%라면 돈은 엄청난 규모로 이동하거든요. 그런데 주식시장에서 내가 유리한 하나의 판이 있다. 그 판을 누가 없애고 싶겠습니까? 그들만의 전유물인데. 그러니 그동안 공매도를 주로 했던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 공매도 규제를 금지하는 걸 어떤 식으로든지 비방할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무슨 MSCI 편입이 안 된다? 웃긴 소리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원래 환시장이 개방이 안 됐기 때문에 MSCI 못 들어가요. 이것 때문에 못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안 들어가면 어때? 그거 들어가고 개인들이 불공정하게 거래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MSCI 안 들어가는 게 나아요. 여러분. 그 MSCI 뭐라고? 어제 나온 조치는 그만큼 심지어 내년 6월까지니까 8개월 동안 물론 시장 조성자는 그동안 공매도 금지되어 있을 때도 LP로서의 공매도는 소규모로 나오지만 제가 말씀드린 이 매도세들이 지들이 원하는 대로 막 팔아대던 공매도는 이제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압박이 생기는 거예요. 공매도를 못하게 하는 거지 공매도를 청산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들의 입장에서는 더 팔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더 끌어내리지 못하니까 일단 매도는 멈추겠죠. 오늘 겁주는 거예요. 이런 자리는 사야 되는 거고. 그러면 사자가 세력이 들어온다. 지난번 7월 달까지 에코프로에 저는 그걸 이제 국내 약간 PB 세력, 부티크 세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거나 바이사이드 세력이 들어와서 끌어올렸을 때 공매도 세력들이 아주 호되게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반대 세력이 저는 어제부로 좀 보였어요. 그쪽이 앞으로 플레이를 어떻게 하느냐인데 이건 조금 이제 좀 더 실전적인 부분이라서 제가 이거 다 얘기하긴 좀 그렇고 이건 제가 완전한 내피셜이니까 제 마음대로 생각이니까. 그런데 오늘 이 하락은요, 저는 그냥 우습게 보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단기 고점 정도는 오늘 정도 이제 어제 폭등이 오늘 추가 상승이니까 아침에 차익 매물 나오는 건 당연한 건데, 자 제가 그 다음 논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세 여러분 이게 함정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제 채널 김동현 TV 채널에 어제 공매도에 대한 제 의견을 올려놨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에 이제 보시는 분들은 그러겠죠. 오늘 이렇게 떨어지는데 어떡하냐,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시세 내지는 변동에 취약한지를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첫 번째 케이스. 오늘 30%가 올랐다가 20%로 상승폭이 축소되면 우리 마음은 어때요? 조금 아쉽죠? 조금 아쉬워요. 30% 좋았는데 그래도 20% 상승했으니까 좋아? 이렇게 돼요. 아주 긍정적이고 유쾌하고 막 너무 기분 좋은 20%의 상승이야. 그런데 어제 30% 올랐다가 오늘 10% 하락한다. 이건 완전히 다르죠. 마음이. 근데 시세는 똑같아요. 그죠? 요게 오늘 상황이죠. 어제 30% 올랐다가 오늘 10% 떨어지면 우리 시장은 어제로 셔터 내리고 오늘 다시 셔터 올리죠. 이 개장을 오늘 다시 해가지고 오늘 장을 열어보니까 마이너스 10%면 시퍼렇게 장대 음봉이 파란색으로 마이너스 10 딱 찍혀 있으면 심장이 두근두근 하는 거예요. 큰일 났다. 왜? 우리는 불과 지난주까지 극악한 2개월을 겪었어요. 직전 편향적인 방어적 태세가 이미 준비되어 있을 거라고요. 또 떨어질까봐. 근데 왜 또 안 떨어진다? 공매도 못 하거든. 그렇게 떨어뜨린 애들은 공매도 세력들이었거든요. 걔네들은 그렇게 못 떨어뜨리거든요. 그럼 오늘 하락 겁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하락은 뭐다? 어제 30% 올라가서 오늘 10% 떨어지는 거예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눌림이에요. 그러니까 어제 30% 올랐다가 20%로 축소한 거는 걱정이 없는데 오늘 10% 떨어지는 걱정이 된다? 그거는 시세에 따른 전략적 판단이 아니고 그냥 마음만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식을 보시면 맨날 고점에서 물리고 밑에서 털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은 지금 어떤 메인 이슈, 모멘텀, 수급으로 가격 결정이 되는. 그래서 제가 수급의 결정 요인을 말씀드려요. 핵심적인 수급의 결정은 사자와 팔자의 균형인데 지금 공매도를 못하게 막았어요. 근데 신용을 못하게 막진 않았죠, 지금. 그렇죠. 왜 팬데믹 때는 공매도도 못하게 하고 신용도 못하게 했죠. 그게 맞는 거죠. 지금 공매도만 막았어요. 그러니까 사자가 2대 팔자 1이 됐어요. 한시적으로. 그리고 그 기간이 끝나면 공매도 규제는 강화될 가능성이 높겠죠. 공매도 세력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널널하게 편하게 더 내릴 쪽으로 포지셔닝을 강화할 수 있는지를 못해요. 업황이 안 좋고 실적이 안 좋으면 버틸 수는 있겠지만 여기서 만약 업황과 실적이 제가 그 긴 기간이라는 게 정말 묘수라는 거예요. 정말 오랜만에 이 금융당국에서 마음에 드는 조치가 나왔어. 뭐 저도 편향적이에요. 저는 뭐 바이사이드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인버스, 꽃버스 같은 것도 절대 하면 안 된다는 주의고, 저는 온전하게 바이사이드 전문가이기 때문에 너무 마음에 드는 조치가 나왔죠. 내년 6월 30일까지. 그럼 2차전지 산업 전망이 올해 3분기의 실적이 지금 약간 이게 둔화됐잖아요, 성장률이. 4분기도 지금 리튬 가격 보면 그렇게 좋을 것 같지 않아. 그러면 개선되는데 최소한 내년 상반기 정도 돼야지 그래도 좀 개선이 될 거 아니에요. 그때까지 공부도 못 해. 그러면 바닥은 지나갔겠는데? 가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어제 공매도 금지하고 나온 아침 딱 가격대가 저는 저점이라는 생각이에요. 근데 오늘 지금 거기를 깨고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사야지 이거는. 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가지고 계신 분들 무슨 걱정? 공매도를 못하게 하는 기준이 어제 아침부터인데 지금 그 밑으로 내려왔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다만 상승은 플러스 알파 실적이 나와야 되는 거고, 그 상승에 공매도 세력들을 역공을 할 정도의 바이사이드 세력들의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면은 공매도 포지션자들이 더 강한 압박을 느낄 거예요. 그러면은 최상의 경우에는 스퀴즈가 나오는 건데, 아직 스퀴즈 상황까지는 아니고 커버링하고 스퀴즈가 다르다 그랬어요. 커버링은 수익 상태에서 공매도를 청산하는 거고, 스퀴즈는 공매도가 반대 매매, 손해보고 떨려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업황으로 실적으로 봐서는 조금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떤 바닥 나와 있는 상태에서 오늘 첫눌림이니까 이건 사야 되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라겠고, 2차전지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공매도 다 못해요. 우리나라 시장에서 좋은 주식들 올라가면은 그냥 공매도 어딘가에서 튀어나오거든요. 그리고 롱숏이라는 시장이 워낙 커져 있어서. 근데 지금 일단 공매도 금지가 전면 금지이기 때문에 롱숏도 원활하게 진행이 아마 안 될 거예요. 신규 설정이. 그래서 그런 포지션들은 당분간은 압박을, 그 청산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으니까 기본적으로는 수급 개선된 건 분명하다. 이건 결코 하루짜리 반짝 재료가 아닙니다, 여러분. 6월 30일까지. 그리고 이후에 보완 대책이 나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저는 여러분들 계속 말씀드렸지만 가을장 추석 앞두고 뭐 9월, 10월 좀 힘든 시장. 제가 이거 계절적으로도 올해는 참 잘 맞아요. 그리고 제가 할로윈에 주식을 산다라는 게 전통적으로 미국의 계절적 전략이라고 말씀드렸죠. 퀀트적 계절적 전략이다. 근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시황도 괜찮아요. 시황도 괜찮아요. 미국 이번 11월 FOMC에서 이제 금리 인상이 더 이상 필요치 않는 정도의 시장 금리 상승을 언급을 했고, 실제로 지금 고용 시장이 조금씩 타이트해지기 시작했죠. 미국의 자금을 돈을 받아서 쓰던 미국의 소비자들, 그리고 학자금 이자를 내지 않던 학생들이 이자를 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저축률이 급격하게 낮아져서 카드 대출 액수가 늘어나고 하는 등의 좀 타이트한 상황들이 된과 더불어서 미국의 고용 데이터들이 조금씩 약화되고 있거든요. 이거는 뭐 조만간 이제 금리 인하도 뭐 내년에 좀 더 빠른 시일 내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바뀌는 거예요. 이때 경기 걱정하는 거 아니에요. 유동성 완화를 기대할 때는 경기 걱정을 같이 하면 안 돼요. 죽도 밥도 안 돼요. 우선은
지금 시장은 유동성으로 움직이는 장세이기 때문에 유동성 완화 쪽이면 경기가 나빠도 주식시장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시장도 괜찮다. 그런데 공매도 금지라는,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린 공매도 2차 전지가 돌아야 시장이 돌아선다 했죠. 2차 전지 돌렸죠. 시장도 돌린 거예요. 지난주 명인복귀 시간에 바닥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이 시간에 사야 됩니다 했던 그 저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주지 않는 저점. 제가 하나만 그림상으로 더 보여드릴까요? 뭐 이건 뭐 다 말로 다 한 얘기니까 제가 HTS로 돌아와서 한 가지만 좀 보여드릴게요. 이제 HTS 잠깐만요. 자, 보세요. 제가 지수에서 한 개만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막 지금 머리 아파서 하실 텐데, 차트 공부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차트 중요합니다. 차트 멸시하고 등한시하면은 여러분들은 주식을 평생 편하게 할 수 없습니다. 주식은 가치와 펀더멘탈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기업의 가치, 그리고 시장, 그리고 사람들, 이 세 가지를 보는 게 주식 전략이고 주식 시세를 결정하는 건데, 기업은 펀더멘탈 요거 하나고, 시장의 돈의 흐름, 유동성 수급 구조, 거기서 사람들이 공포와 욕심을 느끼면서 하는 거래가 형성되어 있는 시장을 기록한 게 차트예요. 거기서 많은 걸 보여줘요. 타이밍이라는 게 나오고. 아일랜드 갭이 나와 있어요. 네, 여기서 이중 아일랜드 갭, 여기 하나, 여기 이렇게 2단으로 아일랜드 갭이 나와 있어요. 아일랜드 갭은 뭐 우리가 여러분들 차트 공부해 보신 분들 아일랜드 갭 다 알죠? 섬골 반전형. 여기 섬이 여기 섬. 자, 봐봐요, 여러분. 여기 섬골 반전은 무슨 개념이냐면요. 막 공포를 느끼는 구간이야, 여기가. 여러분들 여기서 엄청 무서웠잖아요. 예, 지난 10월 말, 11월 초 너무너무 무서웠죠? 막 폭락하는 상황에서 더 떨어질까봐 오만 이야기 안 좋은 거 다 나오고. 제가 지난주에 이 꼴이기 때문에 여긴 거다. 안 좋은 거 이만큼 반영돼서 여기니까 너무너무 싼 거다. 여긴 사야 된다. 제가 지난주에 0.82배 PB밸류 얘기하면서 말씀드렸죠. 그리고 갭 하락한 자리를 갭 상승을 해버리면 어때요? 여기가 섬처럼 똑 떨어져 있죠. 지금 보이시죠? 제가 이렇게 안 했을 때 여러분들 눈에는 잘 안 보였을 거예요. 이거는 이제 시각적인 기술적 차트 훈련이 많이 전 돼 있어서 딱 아일랜드 갭 나왔네 이렇게 되는 건데, 이렇게 해놓으면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섬을 만들어 놓으니까 보이죠. 그죠? 갭 하락 자리를 갭으로 딱 띄워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이건 다시 안 주겠다는 거거든요. 여기를 다시 안 주는데 요만큼 내려왔어요. 매수해야지, 매수. 예? 여기를 안 주겠다는 의지로 점프업해서 갭으로 띄워놨는데 그 갭 출발점까지 오늘 밀어놨어요. 지금 이야기하는 중에 계속 반등 나오고 있네요. 원래 이렇게 되는 장은 오후장 반등하는 거예요. 오전장에 밀었다가.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시작할 때 고민 중인 분들 사시고, 혹시라도 팔까 말까 흔들리는 분들을 잘 붙잡고 계시라는 말씀 드린 겁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거기서 이제 업종은 좋은 거 사시면 돼요. 좋은 거. 우리가 종목을 고르는 기준은 세상보다 잘 나가는, 내가 제일 잘 나가 하고 있는 산업과 기업을 사면 되는 거예요. 장사를 시작을 하시면서 어느 메뉴가 지금 제일 장사가 안 되지를 찾아서 메뉴를 고르시는 분은 없잖아요. 이 세상에. 그러면 종목을 고르는 거는 지금 어느 메뉴가 손님이 제일 많지, 제일 잘 되지, 제일 이슈지, 당분간 돈벌이가 괜찮을 것 같지를 골라서 거기다가 그 업종을 시작을 해야지, 최소한 내가 계약해 놓은 상가 계약하는 그 기간 동안 팔이 날리지 않고 손님 매출 올리면서 영업할 거 아니에요? 주식 똑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어느 업종, 어느 섹터를 들어갈까, 거기서 어떤 기업이 제일 좋으냐 딱 고민해서, 자, 사야 된다면 많이 떨어져 있는 걸 사는 게 아니라 좋은데 다 같이 떨어진 경우 아니에요, 이번에? 그걸 사시는 거고. 지난주까지는 가장 좋은데 잠깐 안 좋아서 제일 많이 떨어진 게 2차 전지니까 2차 전지 그냥 쓸어 담으면 되는 구간이었고, 그 지금은 이제 이 반도체도 괜찮아요. 아직까지는 숫자는 안 찍히지만 하여튼 뷰 전망 자체가, 특히나 우리나라 하이닉스가 엔비디아 HBM3 칩을 공급하는 이 독보적 포지션이 당분간 유지될 것 같아서, 뭐 하이닉스 필두로 해서
그와 관련한 HBM 관련한 AI 칩과 관련한 그런 선단 공정 관련 핵심주들은 이번에 별로 떨어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2차 전지가 반등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걔네들 주식을 너무 비싸게 사시면 안 돼요. 하지만 얘네들도 공매도를 못 해요. 저는 반도체도 잘 나가다 공매도 나오면 한 번씩 훅훅 떨어질 수 있고 그런 주식들이 많았는데 뭐 반도체도 하고 싶은 분들은 반도체 쪽에서 전망 좋은 것 중에서 단기적으로 수급 때문에 밀려 있는 거 그런 거 사셔도 돼요. 그걸 하든 뭐 이걸 하든 지금은 당분간은 뭐 사고 싶은 거 사시면 되고 가지고 가시는 게 상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금리 우려 완화됐어요. 그리고 공매도가 같이 금지됐으니까 수급 흐름은 너무너무 좋다. 오늘 외국인들이 팔고 있고 외국인들이 선물을 팔고 있지만 제가 HTS로 돌아와서 잠깐 한 개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볼 때 오늘 하루만 자꾸 보시면은 뭐가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운전하실 때 안개 끼잖아요. 안개 끼면 코앞에밖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 위험하잖아요. 뭐 상황 판단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냥 안갯길에서는 다 저속으로 가고 천천히 가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시거리 확보되어 있는 뻥 뚫려 있는 뭐 고속도로에서는 그냥 편안하게 그냥 직진하지 않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쭉 엑셀레이팅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이렇게 방향을 제대로 쭉 이렇게 봐야죠, 주식을. 예? 주식을 요렇게 보지 마시고 요렇게 오늘만 보지 마시고 이번 주만 보지 마시고 이렇게 지금 어디로 가고 있니? 이렇게 봐야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 내려가는 중에 반등이야? 그럼 여기서 팔아야죠. 그렇죠. 내려가는 중에 반등이면 여기서 팔아야죠. 올라가는 중에 조정이면 이건 사야 되는 거고 그리고 조금 더 짧게 나눠서 그러면 거기서 조정 끝내고 돌아 나가다가 오늘 누른 거면 오늘은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거 판단해 보자고요. 일단은 더 갈 수 있느냐 아니냐는 경기예요. 예, 경기. 이렇게 조정받았죠, 이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제가 조정 추세 이렇게 꺼드렸어요. 이런 식으로. 예, 지금 이거 아직 완전히 빠져나간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이거 빠져나가서 이렇게 간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 빠져서 나가는 중에 오늘이 눌림목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이 시간은 제 주관적 시황이니까 제 주관적 시황이에요. 틀리면 틀린 대로 이제 요거도 먹어야 되는 거고 하지만 제가 여기 나오는 한은 저는 제 포지션을 이야기하죠. 틀려도. 왜냐면 전 전문가는 포지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무슨 아나운서 캐스터도 아니고 오늘 이렇습니다. 내일 이렇습니다. 중계 방송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실전 투자자니까 내 주식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결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죽도 밥도 아닌 얘기 계속 하고 있으면 어떻게 결정합니까? 그럼 결국은 심플하게 지금 주식시장은 뭘로 움직이느냐? 오케이, 유동성. 경기야? 아직 아니야. 경기 아니야. 경기 안 좋아요, 여러분. 실물 경기 안 좋아요. 동네 나가보면 공실천지입니다. 미국 고용 데이터 이제 막 안 좋아지기 시작해요. 즉 미국도 경제 상황이 조금씩 나빠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걸로 움직이는 시장이 아니에요. 유동성, 글로벌 유동성으로 움직이는 거지. 지난주, 지지난주 물론 우리나라가 2차전지 때문에 너무 많이 떨어졌지만 글로벌 시장이 9월, 10월에 힘들었던 건 미국채 금리가 급등했고 그 미국채 금리가 급등했던 요인은 물론 뭐 미국의 채권 발행 규모나 이런 것도 있었지만 9월 FOMC 이후에 금리를 더 높게 오래 유지한다. 그리고 시장이 금리 보고 내려오라고 기다렸는데 FOMC에서 아직 남았어 이러니까 시장이 못 견디고 야 우리 올라가자. 채권 금리가 올라가 버려서 채권 투매 나오고 그 영향이 그 채권 금리가 유동성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달러가 초강세되고 우리 환율이 마구 치솟고 그런 것 때문이잖아. 그럼 그 상황 지금 어떻게 됐어요? 미국 채금리 4.6으로 떨어졌어요. 금리는 이제 미국 금리는 이제 더 이상 올리지 않아. 5% 찍고 내려왔잖아요. 더 이상 올리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강화되고 있고 환율 어제 장중으로 1,300원 밑으로까지 찍었죠. 걱정거리가 줄어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매도 요인이 강화됐어요? 약화됐잖아요. 매도 요인이 약화됐는데 심지어 수급까지도 공매도 못하게 해놨어.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건 번복 못 해요. 예. 왜냐면 선거 카드로 뭐 정치적으로도 많은 역할을 하는 이번 조치이기 때문에 번복 안 돼요. 번복 안 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럼 공매도는 오피셜로 금지예요. 뭐 어쩌고 저쩌고 금지예요, 그냥. 뭐 거기서 뭐 시장 조성자 물량이 나올 수 있는데 그거는 지엽적이고 전면 금지라고요, 기본적으로는. 그러면 빡 찍어 누르던 제가 약간 오버액션인데 공매도 애들이 이렇게 했다고요. 막 그냥 니네 한번 죽어봐라 하면서 매도 쳤다고, 공매도를. 우리가 주인이야 이러면서 매도 쳤다고요. 근데 손발 탁 묶어버렸어. 더 이상 그런 짓은 못해. 6개월간, 8개월간. 그러면은 시장이 이제 점차 순화되는 겁니다. 오늘은 제가 오늘 관심 종목 창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여기 왼쪽 좌측에 코스피 시총 상위, 코스닥 시총 상위 뭐 이렇게 쭉 있어요. 예, 코스닥 종목들도 있고 이렇게 쭉 있는데 여기 보세요. 여기 마이너스 10%, 뭐 포스코홀딩스 마이너스 10%, 뭐 이렇게 돼 있어요. LNF는 저는 뭐 별로 제가 안 좋아해서 모르겠지만, 예, 뭐 포스코 퓨처엠 10%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오늘 10% 내려 있는 포스코 퓨처엠 한번 봅시다. 포스코 퓨처엠. 저는 양극재 좋아하니까 이거 한번 봐봐요.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 어제 얘네 30% 올랐잖아요. 어제 얘네 30% 올랐다가 오늘 10% 내려서 무슨 문제 있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마이너스 10이라는 숫자에 너무 경직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락 추세가 빠져나갔잖아. 빠져나가서 초입 아닙니까? 초입? 이 하락폭에 저는 최고점 저기는 판타지 가격이라고 봐서 여기라고 찝을게요. 자, 이만큼 떨어져가지고 기술 반등 기본 절반 정도 나오는 거 아니에요? 되돌림이면 절반이고, 만약에 이제 심지어 2차전지가 이제 올해 지나서 내년 상반기에 리튬 가격 반등과 함께 업황 호전돼서 YOY로 분기 실적이 살아나잖아요? 그러면 다시 이렇게 갈 수 있지. 왜냐? 전기차 산업은 장기 성장 산업이니까 매출단이 지금보다 훨씬 더 커질 걸 분명하기 때문에 성장이 끝난 산업이 아니니까요. 근데 지금 여기가 무서워요, 여러분. 공매도 이제 못 하는데 제가 이거 다 지우고 심플하게 보여드릴게요. 봐봐요. 이게 주가가 지금 여기 내려와 있어요. 이게 뭐냐는 중요하지 않아. 2차전지 핵심주로 그냥 이게 포스코 퓨처엠이든 에코프로 BM이든 에코프로든 매 한 가지예요. 그 대신 핵심 기업이어야 돼요. 글로벌 순위를 다투는 핵심 기업들. 그래서 제가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 포스코 홀딩스를 탑4로 놓고 기본적으로 여기 집중해도 된다. 다른 거 곁다리 필요 없다라고까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 전 세계 1, 2등을 다툴 기업들이니까 지금도 그러고 있고, 뭐 예를 들면 뭐랄까 첨가제, 그리고 동박, 전해질 이런 거는 안 돼요. 왜? 걔네들이 우리나라 업체들이 전 세계 1등이 아니야. 가격 경쟁 붙어야 되고 마진 하락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양극재 기업들, 셀 기업들은 가격 결정력이 있어요. 그리고 리튬 쪽에서 뭐 저는 좀 먼 이야기이긴 하지만 포스코 홀딩스는 라이브하게는 너무 과하게 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염호 리튬 쪽에 대한 수산화 리튬 매출 찍히는 게 아직까지 한 최소 1년 6개월은 걸릴 테니까 염호 개발을 하고 하는 데까지. 하지만 양극재가 일단 현금 흐름이 즉시 라이브하기 제일 좋으니까 이걸로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제가 항상 그래서 에코프로 BM이나 퓨처엠이나 이걸로 말씀드리잖아요. 자, 보세요. 여기는 공매도를 미친 듯이 했던 구간이에요.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이거는 너무 많이 올라서 요만큼 내려온 거예요. 이건 너무 많이 올라서 내려온 거예요. 이건 너무 많이 올라서. 이거 추세 안쪽에서 요거는 이제 너무 많이 올라서 내려온 거고, 3분기가 좀 안 좋은데 해갖고 떨어진 게 요만큼이라고 봐요, 저는. 3분기가 좀 안 좋은데, 이거는 뭐야, 이 제일 밑에 3단은. 이거 공매도 아니면 이렇게까지 내려올 상황이 아니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너무 많이 떨어졌다. 근데 요거 이제 공매도를 못하게 해놨어요. 그럼 이 밑으로는 안 간다고 봐야지. 제가 너무 과격하게 이야기하나요? 너무 단언적으로 말씀드리나요? 좀 주의합시다. 내가 주의해야 되나?
저는 근데 빙글빙글 죽도밥도 아니게 얘기를 잘 못하는 편이라서 틀려도 그냥 제 뷰를 말씀드릴게. 여러분들이 필터링해서 들으세요. 저는 이 밑으로 이제 안 가겠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당분간 여기는 안 가겠네. 지금보다 실적이 더 박살이 나고 2차 전지 전기차 산업의 성장 뷰가 한 2년 이상 더 밀려버리면 이거 현금 흐름이 뒤로 너무 밀려버리니까 이 컨센서스가 다 이제 약화되는 거면 뭐 다시 나중에 내려갈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공매도 금지돼 있고 영업 환경이 갑자기 특이한 상황은 없잖아요. 전미자동차협회 이번에 타협안 봤을 때 미국 자동차 기업들은 전기차 생산량을 늘렸어요. 오히려 문제 없잖아요. 지난번에 나온 악재들이 이건 뭐야 도대체? 늘린다는데? 그럼 지난주에 전기차 수요 감소하고 생산 감소한다고 막 호들갑 떨었던 건 뭐야? 지금 노조와 앞으로 계약한 게 더 늘리겠다는데 문제가 사라졌잖아요. 그럼 펀더멘탈 밸류에이션 하락은 아니잖아요. 공매도 못하게 됐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 3분기 실적 부러졌으니까 이걸 넘는 건 쉽지 않겠죠. 이건 실적 때문에 내려온 거니까. 여기는 너무 많이 올라서 내려온 거니까 이것도 당장은 못 올라간다 쳐도 여기서 겁낼 일은 없는 거 아니에요. 여기는 괜찮은 자리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되는 시세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오늘의 하락은 사야 하는 자리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제 올랐다가 오늘 내렸다고 걱정할 게 아니라 오히려 이 바닥에서 공매도 금지로 빠져나온데 여전히 안도하셔도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런 식의 의사결정을 하시면 되고, 반도체에 대한 뷰 잠깐 그냥 뭐 첨언 정도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극단적이라 저는 좋은 것 몇 개 빼고는 관심이 없어요. 반도체 쪽 저도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하이닉스의 움직임과 그 관련된 핵심 HBM 관련 종목들은 관심이 많은데, 그런데 여전히 하이닉스를 여기서 살 필요 있느냐? 지금 하이닉스가 여기 넘어간다고 봐야지 지금 저는 사거든요. 저는 하이닉스가 13만 원 안착하고 15만 원을 넘어간다고 보여야지 지금 13만 원에 살 거란 말이에요. 제 기준으로는. 그게 아니라면 삼성 하이닉스 좋잖아요. 좋은데 못 넘어가면 어떻게 해? 초점 매수. 내리면 매수. 지난번에 요 12만 원대 깨졌을 때 이런 때는 사도 되죠. 좋으니까 사서 모아놔도 되죠. 그리고 또 한 번 흔들려갖고 여기 온다 그러면 이런 때는 사서 모아놔도 되죠. 그런데 이걸 굳이 지금 따라갈 필요까지 있느냐에 대해서 여전히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아직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유동성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개선되고 ISM 제조업 지수가 좀 더 개선이 되는 여지가 보여야 되는데 이번 ISM 제조업 지수 안 좋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메모리 사이클이 아직 강하지 않아요. 그렇게 바닥은 쳐놨지만, 근데 바닥은 작년에 쳤지 지금 친 게 아니라. 그래서 반도체는 좋지만 저는 아직까지는 저가 매수 의견이에요. 이런 정도로 감안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파이팅 하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파이팅 합시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김동일입니다.